의사소통은 왜 중요할까요? 단순히 말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냐, 얻지 못하느냐의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인데요. 왕자의 게임에서 이러한 소통은 나아가 등장인물의 생과사를 가르는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생사를 가르는 소통의 핵심은 바로 프레임입니다. 프레임은 왕자의 게임에서 비일비재하게 등장하는데요. 왕자의 게임이 아니라 거의 프레임의 게임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일단 프레임이란 겉으로 드러난 말과 행동의 이면에 있는 인물의 태도나 의도를 말합니다. 프레임은 우리가 말하는 내용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을 먹고 맛있네 라고 하는 것과 맛있네 라고 할 때 느껴지는 차이는 그 단어를 통해 전하는 의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프레임은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티리온과 브론이 숲속을 돌아다니다 어느 야만족들과 마주치게 되는 장면입니다. 대화 속 인물들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보시죠. Come, share our fire. Help yourselves to our goat. 이 장면에서는 다양한 프레임들이 등장합니다. 우선 무기를 들고 다가오는 야만족들은 마치 동안에 든 쥐를 금방이라도 죽일 듯한 프레임을 보여줍니다. 브론도 칼을 뽑으며 적대적인 프레임을 취하지만 그냥 죽기 싫어서 싸우려는 것이죠. 하지만 티리온은 완전히 다른 프레임으로 대화에 임합니다. 마치 친구들을 맞이하는 것처럼 같이 불을 쬐고 식사나 하자고 제안하고 있죠. 혹시라도 이를 수락했을 때 살아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게끔 영리하게 프레임을 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When you meet your gods, you tell them Shagga, son of Dolph, of the Stone Crows, sent you. I am Tyrion, son of Tywin of Clan Lannister. How would you like to die, Tyrion, son of Tywin? 티리온은 상대가 얘기한 형식에 맞춰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와 가문의 이름을 언급하죠. 이렇게 친근하게 자기 자신을 소개했지만 상황이 순탄하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친구 같은 프레임을 2번이나 시도했는데 효과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 정도까진 아니겠지만 살면서 우리도 비슷하게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의 프레임에 끌려왔으면 좋겠지만 꿈쩍도 않아 보일 때 티리온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In my own bed, at the age of 80, with a belly full of wine and a girl's mouth around my cock. 티리온은 상대의 프레임을 재치로 타파합니다. 이 장면뿐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웃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프레임이 깨졌다는 신호입니다. 보통 웃음이 터지는 순간은 우리가 상황을 대하는 일반적인 태도가 뒤집혔을 때죠. 이 장면에선 대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티리온에게 어떤 식으로 죽고 싶은지 선택권을 줍니다. 하지만 티리온은 질문의 의도를 피해 상대방을 웃겨서 상대의 프레임을 부숴버립니다. 제 아는 친구는 남자친구한테 화를 좀 내고 싶은데 그때마다 자꾸 웃겨서 화를 못 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남자의 프레임이 여자의 프레임을 이기는 경우죠. 이렇게 상대의 프레임이 뒤틀리는 순간이 가장 설득하기 좋은 순간입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득하려는 상대가 협조적이지 않을 때 같은 방식으로 계속 밀어붙이지 마세요. 상대의 프레임을 타파하세요. 재치있게 접근할 수 있다면 최고겠죠? Take the half man. He can dance for the children. Kill the other on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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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My house is rich and powerful. If you see us through these mountains, my father will shower you with gold. We have no use for a half man's promises. 이렇게 티리온은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적들의 프레임을 부숴서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었고 마침내 협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티리온은 이 부족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티리온은 이외에도 다양한 설득의 기술을 보여주지만 여기서는 다음 원칙만 알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설득하려는 상대가 고집을 부린다면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접근하지 마세요. 상대의 대화의 흐름을 끊고 프레임을 뒤집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상대의 이해관계에 맞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프레임과 공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여태껏 들어본 공격은 모두 프레임 게임의 일부였습니다. 심지어 초등학교 말싸움 단골 멘트인 응, 네 얼굴 이런 것도 들어오는 공격을 되돌려주는 것이죠. 사실 도발을 해오는 사람을 상대하는 걸 권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상대하는 시간이 아깝다는 프레임을 취하고 상황에서 빠져나오는데요.
그럼에도 언쟁에서 누가 어떤 프레임을 취해서 이기는지를 지켜보는 것은 프레임의 이해에 큰 도움이 됩니다. 롭 스타크는 티리온과 그의 가문에 결코 호의적인 사람이 아닌데요. 티리온이 그를 어떻게 상대하는지 보시죠. Slightly warmer welcome on my last visit. Any man of the Night's Watch is welcome at Winterfell. Any man of the Night's Watch, but not I, eh, boy? I'm not your boy, Lannister. I'm Lord of Winterfell while my father is away. Then you might learn a lord's courtesy. 티리온은 직설적인 화법으로 대놓고 상대를 까내립니다. 롭의 미숙함을 꼬집어 꼬맹이라고 도발하자 롭은 자기는 영주라고 반박하죠. 그러자 티리온은 롭이 영주답게 행동하지 않는다고 받아칩니다. 롭이 이렇게 대꾸를 했다고 해도 이 말싸움에서 딱히 우위에 섰다고 보긴 어려워 보이죠. 이유는 공격 프레임을 단순히 반박하는 사람 쪽이 더 낮은 가치를 가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롭은 좀 다릅니다. 군 지휘관으로 다시 등장하는 롭은 자신이 싫어하는 티리온 가문 출신의 수감자와 대화를 하게 됩니다. Just not with yours. Smart boy. What's wrong? Don't like being called boy? Insulted. 마찬가지로 롭에게 같은 공격을 하고 있죠. 풋내기 꼬맹이가 전쟁 놀이하러 나왔다는 프레임은 군의 총지휘관으로서 결코 듣기 좋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롭은 이러한 프레임을 그대로 역이용해서 오히려 대화에 우위를 가져옵니다. Will you insult yourself, Kingslayer? You've been defeated by a boy. You're held captive by a boy. Perhaps you'll be killed by a boy. 롭은 포로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받아칩니다. 이번엔 만만치 않죠? 이런 기싸움은 누가 위에서 상대방을 내려다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싸움입니다. 만약 도발에 넘어가서 이를 반박하게 된다면 이미 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상대의 공격에 반박하는데 신경 쓰지 말고 프레임을 전환하세요. 상대의 공격을 오히려 칭찬으로 받아들이거나 자승자박하게 만든다면 기싸움의 우세는 이미 가져온 겁니다. 이게 바로 프레임 게임에서 이기는 방법입니다. 단순히 전국을 잘 찌르기보다 프레임에서 우위를 점하자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프레임 게임 전략 세 번째는 바로 선택지 창조입니다. 가장 중요한 전략인데요. 먼저 왕자의 게임에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상황 설명을 해드리면은 티리온은 왕을 암살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됩니다. 누군가의 계략이었고 재판 또한 엉터리였습니다. 이제 그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단 2개, 죽음 아니면 유배였고 유배를 택할 경우 티리온은 혹독한 추위의 남극 지방에서 여생을 노예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티리온은 이 둘 중에서 선택을 강요받았고 주변에선 추방을 선택해서 목숨이라도 건지라고 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상남자 티리온은 스스로 또 다른 선택지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인데요. 보시죠. Have you nothing to say in your defense? Nothing but this. I did not do it. I did not kill Joffrey, but I wish that I had. I will not give my life for Joffrey's murder, and I know I'll get no justice here, so I will let the gods decide my fate. I demand a trial by combat. 티리온은 모든 역경을 이러한 방법으로 극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세 번째 선택지를 만들어내죠. 모든 사람들이 죽음과 유배 2가지 선택지만이 존재한다고 생각할 때 티리온은 결투 재판을 생각해낸 겁니다. 티리온이 누명을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시리즈 초반에도 그는 암살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감옥에서 죽던지 아니면 억지로 자백하던지 2가지의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똑똑한 티리온은 자백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에 공개석상에 설 기회를 잡습니다. 그리고는 대중에 호소하고 재판을 요구하죠. Is this how justice is done in the Vale? You accuse me of crimes. I deny them. So you throw me into a cell to freeze and starve. Where is the king's justice? I am accused and demand a trial. 결론은 바로 선택지를 만드는 자가 힘을 가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지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선택지 이상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선택지를 제시함으로써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죠. 모든 선택지는 생각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 사는 문제에서 정답은 없기에 우리는 항상 기지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협상 테이블에 내놓는 카드는 우리가 가진 유일한 선택지가 아닙니다. 어느 하나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을 해야 한다면 제3의 선택지를 만드세요. 다른 사람들이 제시하는 선택지에 제한될 필요 없이 나만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주도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왕자의 게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임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